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마이크가 잘 되네요. 아, 예전에 제가 외환 딜러 할 때에 외환 시장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딜러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얼마까지를 거래해라라고 되게 한도를 줍니다. 한도. 예를 들어서 거래 한 건이 맥시멈 얼마까지 거래할 수 있는지 건당 티켓 사이즈라고 그럽니다만 티켓 사이즈 한 티켓이 전표가 500만 불인지 1000만 불 단위로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1000만 불 모여가지고 토탈해서 하루에 인트라데이로 하루 중에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는 그 다음날까지 하루 종일 보지 않고 그 다음날 오버나잇으로 하루 그 다음 날까지 들고 넘어갈 수 있는 오버나잇 리밋은 또 얼마인지에다가 스탑로스 한도, 소위 손절 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딜러들이 항상 거래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기 때문에 깨질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손해 볼 때도 있는데 손해 봤을 때 오케이 얼마까지는 손해 봐도 돼라고 하는 손실 한도가 있습니다. 스탑로스 한도라고 그러죠, 그죠? 스탑로스 리밋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은행 중에 서울에 있는 어떤 한 은행에서 외환딜러가 잘렸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해고됐냐니까. 얘가 이제 달러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달러 값이 막 움직였어요. 그죠? 움직였는데, 얘가 하루에 스탑로스 한도가 예를 들어서 만 달러였는데, 예를 들어서, 달러로 10,000달러였는데, 달러 값이 이 한도를 환율이 가닥가닥 하는 바람에 이 10,000달러 손실 한도를 간당간당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한 9,900달러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 상태였다는 이야기죠. 근데 얘가 계속 보고 있다가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그 사이에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해피링은 걔가 화장실 다니는 사이에 환율이 꼬그닥 내려가는 바람에 이게 10,000달러 손실을 한도라 그러면은 10,000달러 손실 리밋을 스탑로스 리밋을 넘기고 말았죠. 이게 한 11,000달러 정도 손실이 나고나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됐더니 경주회는 이제 11,000달러 된 상태의 손실을 막았죠. 하지만 이걸 위에다가 보고해다가 그 딜러는 즉각 그 순간에 you are fired. 너는 나가. 얘가 잘렸습니다. 당장 해고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10,000달러가 스탑로스 리밋인데 현재 이 달러 가지고 있는데 9,900달러 손실이 나면서 스탑로스 리밋이 간당간당 했잖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무리 화장실 가고 싶더라도 참든지 아니면은 9,900달러 손실해서 이걸 자르고 9,900달러 손실을 자르고 나서 그때 가서 화장실에 갈 건지 하든지 해야지 9,900달러에서 10,000달러가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것은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다.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바로 잘렸습니다. 바로 파이어 해고됐습니다. 그 딜러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은행에서 해고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하지 전문적이지 못하다. 프로라면은 외환에 거래하는 외환 딜러라면은 프로라면은 스탑로스 리밋을 상황이 되었다면 어기기 전에 자르고 가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안 가고 참든지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화장실 가는 것은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다라는 이유였죠.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가 오늘 자동 스탑로스 그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컴퓨터가 제대로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자동 스탑로스 기능 이런 건 없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 스탑로스 이야기를 왜 하느냐, 프로페셔널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오늘 저 같은 경우에 방송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하지 말자. 방송 안 하면 안 될까? 방송 안 하고 뭔가 도망갈 일이 없을까? 그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그죠? 제가 2432일은 안 끼졌잖냐. 그죠? 어제 그저께 뭐 변화일이었잖냐. 그리고 어제 떨어지잖냐. 그 봐라. 떨어지었냐. 그리고 RSI가 70선 밑에서 위로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다못해 조정이라도 있지 않겠나. 그게 4번 파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5번 파동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되든 간에 조정은 좀 있을 것 같다. 일목으로 보더라도 그죠? 조정이 보이고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조정이 보이고 RSI도 꺾이고 있고 더구나 중간 선거도 끝났으니 바이오는 루머 새로운 뉴스라고 그죠?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죠? 세 가지가 다 그만 절묘하게 다 우연하게도 그죠? 예를 들어서 일목은 일목대로 일목은 변화이고 그죠? RSI는 70 밑으로 내려갔고 중간 선거 끝났으니까 그죠? 바이루머 그죠? 셀뉴스라는 경원에도 다 맞고 그러니까 일목에서 변화이고 RSI도 꺾였고 뭡니까? 바이루머 새로운 뉴스로 되고 이 세 개가 그럴싸했으니까 이제는 좀 떨어질 거다라고 떠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세 가지 조건까지 정말 절묘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다. 틀림없다. 라고 확신했었죠. 근데 결국은 뭐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2430일을 신나게 넘어가 버렸고 2430일이 뭐야? 2433도 아니고 그죠? 마감가가 2431을 넘어서는 2433도 아니고 2483이 되었으니까 뭐 변화리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택도 아닌 이야기가 됐고요. RSI는 나중에 설명했습니다만은 RSI는 70m 내려갔다가 금방 하루 만에 71로 도로 올라가 버렸고요. 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RSI가 70m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그 경우를 우리가 RSI를 해서 바로 오늘 당하고 있죠. 그죠?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바이루머 새로운 뉴스 택도 없다.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거 말짱 거짓말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어제 뭐 삼성전자 뭐 모닝스타 이브닝스타 그것도 순 거짓말이 됐고 몽땅 다 그럴싸한 논리가 이번엔 확실하다 하는 그들이 와장창창 깨지면서 CPI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말았으니까. 그죠? CPI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알아요. 현수님은 어제 RSI가 70m 내려갔다고 풋 샀을 거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달러 값이 이제는 조정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달러의 운항 환율이 좀 올라갈 거다. 라는 생각에 어떤 분은 달러도 사셨고 여러분들의 포지션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올라가지 않겠냐. 그죠? 이제는 달러 값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피해 막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을 때는 아무리 사람이란 게 봐봐 내 생각에 맞았잖아 라고 할 때는 방송하고 싶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송하기도 싫었습니다만은 아까 초반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페셔널이 뭡니까? 이익을 보든 손해가 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프로라 그러면은 그죠? 같은 틀리든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넋두리가 길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결론이 어떤 간에 우리는 이때까지 논리가 뭐였죠? 2430이 중요한 논리였죠. 그죠? 2431 어디 갔습니까? 코스닥이 나와 있는데 2431 요 줄 거놨죠. 그죠? 요 줄 거놨죠. 2431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는 2431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자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고 여기가 3번 파동이고 여기가 4번 파동이고 이제 앞으로 5가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뭐 오늘 2431을 신나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 1번, 2번, 3번, 4번 논리는 사라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바닥이고 그죠?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A, B, C라는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1번 파동, 여기가 2번 파동, 뭐 어딘가 3번 파동, 조정이 있으면 4번 파동, 1, 2, 3, 4, 5로 이어지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동안의 하락 파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보는데 그다지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다만 현재로 봐서 오늘 저녁에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오늘 같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무려 한 60원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죠? 이게 뭐 어떻게 급락했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60원 떨어진 거는 지난번 2008년도에 리만 사태 났을 때 하룻밤 사이에 하루에 177원 떨어진 빼고 나면은 최대 폭입니다. 2008년 이후에 2021년이니까 14년 만에 환율이 60원 떨어진 게 최대 폭의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급락했고, 그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급락했고, 그 다음에 주가도 오늘 급등했으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통상적인 거는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뉴욕 시장의 상승세가 반영이 됩니다만은, 금요일이니까, 오후가 되면, 다음 주말을 지나가지고 미국 시장 어떻게 되고 그 주말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하락하는 차익 매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오후에도 주가가 끊임없이 올랐거든요. 그죠? 오히려 더 상승폭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급락했고 그러니까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급락했고 그 다음에 주가는 80포인트 이상의 3.37% 오래간만에 급등했으니 글쎄요.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참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도 조정 이야기가 틀렸으니까 그러긴 합니다만은 조정의 가능성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1, 2, 3, 4 뭐 이런 식의 그죠? 1, 2, 3, 4 이런 식의 조정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ABC 조정으로 ABC의 조정은 물 건너갔을지라도 그죠? 갔을지라도 1, 2, 3, 4, 5의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가 1, 2, 그 다음에 3, 4의 조정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파동을 하트햇 님이 지금을 5-2로 본다. 그럼 여기가 큰 5에 그죠? 큰 5에 1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5- 큰 5에 2로 본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5-1 얘가 5-2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면 5-3이 되겠죠. 뭐 그걸 5-2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5-2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5-2가 아니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1, 2, 3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기가 1, 2, 3 0, 0, 여기가 1, 2 여기를 3, 4로 매겨왔는데 이게 이건 틀려버렸으니까 그러면 달리 매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1, 2, 예를 들어서 뭐 3, 4, 5 해서 하나의 파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조정 파동이 여기를 갖다가 5-1이라 한다면 여기를 5-2라 한다면 이런 조정 파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조정 파동이라는 말은 어쨌든 간에 ABC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1, 2, 3, 4, 5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ABC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ABC가 되려면 우리가 그동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BC를 여기서 A, B로 잘 매겨왔는데 이걸 C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5에 1로 보고 오케이. 여기를 5에 2로 볼 가능성은 아직은 살아있네요. 그렇죠. 5에 2로 볼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럼 5에 2가 아닐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5에 2가 5-지금을 5-2라고 한다면 그게 아닐 경우는 언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시작이라는 게, 파동이라는 게 우리가 색인 나름이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아까 전에 저 1, 2, 3, 4, 1로 매기었다가, 이게 넘어가는 순간에 이게 1, 2, 3, 4, 5가 아니네. 틀렸으니까. 그럼 다시 다른 식으로 매겨보자. 어떻게? 자, 여기를 5-1로 보고,
여기를 5-2로 보고, 그죠? 그럼 다시 이래 되면은 5-3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아직까지 여기를 바닥으로 간주하지 않고,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그냥 하락 파동 중에 일부라고 보는 하락세의 쪽으로 보는, 그죠? 비관론으로 보는 경우에는 여기를 5-2로 볼 수도 있어요. 틀리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5-2가 아닐 경우를 확인하면 되죠. 그죠? 5-2가 아닐 경우만 확인하면 됩니다. 뭡니까? 자, 엘리어트 파동 법칙에서 이게 1번 파동이고, 이게 2번 파동이고,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게 5인데, 엘리어트 파동 법칙에 따르면은 2번 파동하고 1번 파동은 2번 파동은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하고 겹치면 안 되죠. 3번 파동이 제일 짧아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5-2라고 한다면, 여기를 5-1라고 한다면, 여기가 5-1의 출발점이니까 5-2가 아니려면, 다시 말해 이 격은 5-1의 출발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5-2가 아닌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2431을 4번 파동이 아닌 판단의 근거로 보았다면, 지금은 5-2가 아닌 판단 근거는 얼마? 요거죠, 여기. 그죠? 여기죠. 고점. 얼마입니까? 찍어볼까요? 얼마입니까? 2546이네요. 그죠? 2546입니다. 그죠? 따라서 2546이니까, 따라서 오늘이 2483이니까, 2483이니까 빼보면은 63포인트 더 올라가면 되네. 맞습니까? 63포인트 더 올라가면 되죠. 그죠? 맞죠? 그죠? 오늘 80포인트, 오늘 한 방에, 그죠? 한 방에 80포인트 올라간 판에, 한 방에 80포인트 올라간 판에 까짓 거 63포인트 한 방에 못 올라가긴 하겠습니까만은, 간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1번 며칠 전에 말씀드린 거로 2431 넘어가면 4가 아니므로 2134가 바닥일 확률이, 이마스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 60%. 두 번째로, 그러다가 요거점 2546마저 넘어가면, 이게 2530다가 바닥일 확률은 몇 프로? 95% 이상이 되겠죠. 그죠? 사실 95%가 그랬습니다만은 왜 95%로 말하냐?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95%가 말씀드리는 거지, 거의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마저 넘기면, 2534까지 넘기면 그때는 진짜로 올라간다고 봐도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전에도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은 전에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아직까지 이렇게 말한 것은 아직까지 하락세, 하락파동, 그죠? 그 다음에 2134가 바닥 아님, 더 하락할 것임 의 주장이, 이 주장이 먹히려면은 다시 말해서 이 주장은 지금이 5-2라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가 5-1이고 여기가 5-2이고, 그러니까 이게 틀리려면 결국은 2546이었죠. 그죠? 2546 돌파하면은 이 논리가 사라지고, 이 논리가 사라지고, 따라서 무조건 지금부터는 간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변화일 한번 볼까요? 변화일, 변화일로 이야기한다면,
이날부터 시작해서, 그죠? 2134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며칠이니까 29일이죠. 그죠? 그죠? 이 바닥에서 29일째 되는 날이니까 뭐 중요한 숫자가 아니죠. 그죠? 26도 아니고 33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흘 뒤에 어떻게 됩니까? 월화수목 다음 주 목요일. 그죠? 다음 주 목요일 며칠이야? 11월 17일. 11월 17일이 33일째 되는 날이죠. 그죠? 33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또는 뭐 32가 대등수치였으니까 32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32였으니까. 그죠? 여기까지가 32였죠, 아마. 그렇죠. 그리고 이까지도 32 어디 갔나? 여기까지 32 어디 갔나? 이까지도 31이네요. 32가 아니지. 여간간에 이 32니까, 그죠? 좀 더 가서 다음 주 수요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 그죠? 다음 주 수요일 16일이나 17일, 이 넥스트 변화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뭐 26일 변화일도 지나갔고, 여기서 시작해서 26일, 요 26일 변화일도 지나갔고, 26 변화일도 지나갔고, 그러니까 넥스트 변화일은 33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뭡니까? 33일째까지는 현재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 같고, 만약에 중간에 이 오늘 꺾여서 내려가면서 33일째 되는 변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흘 동안 이렇게 밀린다면 그날을 비롯해서 다시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도 있죠. 그죠? 변화일이니까. 그 변화일 이전에 하락세 되었다면 다시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간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32일째 되는 날과 33일째 되는 변화일에서 뭔가 시장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변화일은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신기하네. 30일, 31로 해가지고 얘가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네,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실 것이지, 이 변화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 주관적이다 보니까 틀릴 수도 많으니까, 말하면은 변화일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보러 되나? 어제 똑같은 이야기죠. RSI를 보고 해라. RSI가 항상 100% 맞냐?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주장하기로 RSI가 70선 위로 올라가면은 바이, 그죠?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오면 셀이죠. 여기가 사라, 그 다음에 거꾸로 팔아라 였잖아요, 어제. 그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올랐죠. 이렇게 다시 바이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얘가 뭡니까? 하락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살아했다가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종종 한 이야기가 RSI는 어떻게 하다고요? 트리키하다. 잘 우리한테 속임수가 많다. 그것 때문에 안 믿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트리키한 만큼 거꾸로 이야기해서 매우 예민하죠. 빠르죠. 그러니까 얘가 시키는 대로 여기서 사고, 다시 팔고, 다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다시 사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팔았는데 오늘 그 다음날 이만큼의 갭이 나타났을 때 다시 되산다는 것이 손이 잘 안 나가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이만큼의 손실을 보고도 RSI가 시키는 대로 곧대로 따라 하느냐 하기도 솔직히 참 손이 안 나갑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RSI 보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사고 밑에 내려가면 팔아라 라고 가르치지만 현실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제 팔았는데 오늘 이 높은 레벨에 다시 사기가 손이 나간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죠?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현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식이고 어렵기 때문에 돈 따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뭐 100%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건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RSI가 시키는 대로 그냥 뭐 고지고대로 따라하기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결과적으로 그게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라도 여기라도 이때라도 팔았었어야 했어. 맞습니까? 여기서라도 내가 여긴가요? 샀었어야 했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RSI를 보면 여기 밑에 내려갔으니까 파는 게 맞았고요. 위로 올라가니까 사는 게 맞았죠. 그죠? 결과적으로 샀으면 성공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는 RSI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지금처럼, 그죠? 지금처럼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것이 흔한 상태는 아니에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나타나더라도 고지고대로 사고 팔고 사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일정한 수익은 보장된다는 겁니다. 속은 쓰리지만 여기서 팔고 여기서 되사는 게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았다가, 그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하는 게 이만큼의 손실이 있는데 배도 아픈데 어떻게 살 수 있겠냐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데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이게 아까워서 버티고 기다리고 하다면은 잘못하면은 방방방방 날아가는 바람에 다욱독 뜬 게 지붕 쳐다보는 경우가 많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보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참으로 간사스럽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기 때문에, 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서 손이 잘 안 나간다는 거죠. 그죠? 손이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안 나갈 때면 그럼 우리도 뭔가 믿는 구석이 필요해. 믿는 구석이 뭔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뭐가라도 있어야 사거나 팔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주관적이지 않고, 그죠?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그죠? 객관적이어야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RSI를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일목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일목구름 밑으로 내가 팔아라. 일목구름 위로 올라가면 사라. RSI가 30 위로 올라가면 사라. 70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라. 100% 맞지는 않지만 오늘처럼 팔아라 하는 바람에 이럴 때 헷갈리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를 포함하여서 그래도 RSI가 우리로서는 믿을만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문란에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번 쭉 보면서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상이야 날전이 2430일 지원하게 뚫었네요. 그렇습니다. 2546까지 안 가면 아직은 하락파동 살아있나요? 같은 이야기겠죠. 그죠? 그럼 5-2로 보는 거죠. 그죠? 5-2로 보는 거다 하는 거죠. 경험상 2431을 넘었다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2431을 간당간당할 경우에는 경험상 안 뚫기보다는 뚫을 경우가 많다라고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뚫으니까 좀 험망하기도 하네요. 예. 하트hen님 말씀하신 대로 5-2로 볼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드린 게 있고요. 2546을 넘어가면은, 그렇습니다. 2546을 넘어가면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상승적으로 갈 거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나. 물론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죠. 왔다 갔다 조정을 보이면서 상승하락이야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으로 본다면 2546마저 넘기는데 악착같이 계속해서 하락 파동을 고집하기에는 벌써 시장은 좀 더 다른 쪽으로 기울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승 시작이라면 지금은 상승 1파이고 우리는 2파를 기다려서 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볼 가능성은요. 우리가 1번 상승으로 보느냐, 2번 여전히 악착같이, 다른 말로 악착같이 조정으로 보느냐. 1번 상승 파동으로 본다면 여기가 1이고 2고 뭐 어딘가 뭐 3이고 4고 5고 그죠? 1, 2, 3, 4, 5 이렇게 될 것이고 다시 여기가 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2가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갈 테니까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기다리기보다는 뭐 이런 것도 조정의 빌미가 이럴 때도 4번 파동할 때도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거죠. 또 올라갈 테니까. 근데 확실하다면 이것이 상승 파동인 것이 확실하다면 언제 확실해지는 거죠? 어디가 없지? 2546을 넘어가 버리면 그죠? 2546을 넘어가 버리면 상승 파동이 확실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지금이 악착같이 지금이 조정 파동이야. 다른 말해서 지금이 5-2야 라고 주장하려면 이게 그 5-2라면은 여전히 우리는 매수하기보다는 기다려야 되든지 뭐 올라갈 때마다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 5- 주장이 틀리기 위해서는 이거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경험상 이야기입니다. 이론과 관계없음, 논리적이지 않음, 오로지 주관적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깔아서 그냥 재미로 그냥 참고로 그냥 듣기만 하시라. 인데 우리가 2546이 중요하잖아. 그죠? 그죠?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마감가가 2483이거든요. 맞습니까? 차이가 이제 얼마나 남았죠? 63포인트 남았죠. 그죠? 63포인트 남았죠. 63포인트 앞으로 가면은 2546을 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기로 2431을 못 넘기고 2429까지 갔었잖아. 며칠 전에. 그죠? 며칠 전에 우리가 2431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장중에 2429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이때까지 경험상으로 봐서 2431이 있는데 이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아마 뚫을 가능성이 높다. 경험적으로 봐서. 경험상으로 봐서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2546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2483까지 왔잖아요. 그죠? 따라서 일면 63포인트 남았는데 63포인트를 남기고 얘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락해서 더 못 올라가고 드라마틱하게 하락해서 여기가 5-2가 되고 여기가 5-3에 되는 소위 극적인 반락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어떻다고요? 낮다. 그러니까 2546을 건드리지 않고 2546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낮다고요. 낮다. 희박하다. 따라서 2546을 건드리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지금을 5-2로 보고 악착같이 하락, 반등, 하락 5-3으로 보는 너무 낙서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5-1 여기가 5-2 2546 못 깨고 드라마틱하게 쳐박히는 가능성은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낮다. 없다가 아닙니다. 낮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미 요 차이가 달랑 60포인트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드라마틱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미러도 올라갈 기회가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RSI에서 뭐죠? 12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처음에 RSI를 만든 사람이 웰레스 윌더 주니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1970년대에 만들었어요. 웰레스 윌더 주니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만들 때 원래 기간은 오리지널, 원래 이 웰레스 윌더의 기간은 원래 14일이었어요. 원래는 14일이었어요. 원래는 계산한 기간이 이 RSI 기간이 14일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HTS에 RSI의 디폴트는 기본으로는 1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4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어떤 식이라니까 14라고 하려니까 이게 3주예요. 14일이니까 칼렌더 데이로 14일은 3주잖아. 그죠? 3주잖아. 그래서 너무나 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RSI의 구간을 조금씩 줄여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선물 옵션 한 저희들은 RSI 기간을 9일짜리로 놓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얘들은 빨리, 예민하지만 빨리, 이게 좀 휩싸가 많더라도, 트리키하더라도, 자주 사고팔을 하기 위해서 예민한 숫자가 좋아하다 보니까 기간을 축소해가지고 짧은 쪽을 좋아해. 14일은 너무 기니까 이걸 갖다 줄여가지고 9일로 쓰는 애들이 많아요. 선물 없이 하는 저희들은. 딜러도 마찬가지고, 외환하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자주 거래하진 않으니까 14일은 너무 길고, 그 다음에 9일은 너무 짧고, 그래서 이 14일과 9일의 중간치로 12일을 선택한 겁니다. 책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12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제가 여기다가 속성 설정하면 여기 나오잖아. 텀 10이라고 나오죠. 여기 나오죠. 그죠? 이걸 제가 12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2가 특별하게 무슨 의미가 있다가 아니고 14는 너무 길고, 그죠? 14,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20으로 한번 바꾸면, 2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RSI가 아무런 소리 안 하죠. 그죠?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계속 고오죠. 대신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때도 아무런 신호가 없었죠. 맞습니까? RSI가 기간이 길면, 그렇다고 해서 RSI 구간을 줄여가지고 짧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5일 했다. 예를 들어서 5일로 바꿨다 라고 하면 얘는 보십시오. 사라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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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라 사라 팔아라 사라 팔아라 사라 계속 정신없잖아. 그죠? 너무나 예민하잖아. 그래서 적당하게 중간치기로 10일이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12일을 쓰는 겁니다. 조금 14일은 너무 늦으니까 좀 중간호에서 12일을 썼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빠른 대신에 여기처럼 보다시피 여기서 저는 어떻습니까? 다소간 좀 휩속 내지는 자주 팔아라 했다가 사라 했다가 팔아라 했다가 너무나 예민하게 되는 그런 약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좋은지는 모르겠으니까 사람마다 선택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12일을 쓴다는 말이고요. 자, 한전 적자가 어마어마하던데 예, 현수님 댁에다가 태양광 설치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전 적자 1조였죠. 그죠? 예. 현수님 같은 분들이 태양광 안 쓰고, 그죠? 전기를 막 써줘야
한전에서 적자가 조금은 줄 텐데. 맞습니다. 태양광에서 일조한 것 같습니다. 한전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국가 공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의 목표가 아니니까. 다음 많이도 파셨네요. 그죠? 네? 네? 네, 수익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요. 만약에 한전이 돈 벌겠다고 덤비면 그처럼 좋은 장사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실으면 건도 1kg당 10,000원이야. 예를 들어서. 예? 실으면 건도 1kg당 10만 원이야. 라고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전기가 없으면 컴퓨터도 못 봐, 등도 못 돼, 에어컨도 못 돌려. 그죠? 전기가 없으면 보일러도 못 돌려.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태양광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 벌기로 말한다면야 독점 사업이니까 그처럼 끝내주는 사업도 없는데, 뭐 정부 기관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자는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적자가 너무 커서 문제이지 어차피 적자가 안 나지 않겠나 싶어요. 자, 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시장은 2,546이 1차기로 목표지긴 합니다만은 그냥 현재로 봐서는 아무래도 추세가 이까지는 하락세였다면, 그죠? 지금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설 공산이 좀 더 높지 않겠냐. 시장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 어제 어떤 분이 변동성 지수 이야기 해달라 그래가지고 변동성 지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입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우리 변동성 지수 보는데, 그죠? 오래간만에 봤는데 변동성은 어떻습니까? 구름 아래쪽이죠, 그죠?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하락세라는 이야기고, 그죠? 변동성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가는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다 어떻게 합니까? 구름 근처까지 한번 눌림목,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네요. RSI는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고, 구름 여기서 변동성 매도 신호가 여기서 나타났고, 이후에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일목으로 보더라도. 자, 코스닥, 저는 사실은 구름 상단에, 네? 구름 상단과 구름 하단에서 걸릴 거로 생각했습니다만은 드디어 얘는 구름 안으로 들어갔죠, 그죠? 후행스팬은 캔들을 넘어섰고, 넥스트 타겟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일단 구름 상단까지 일단 타겟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2일이랑) (8월 16일이) 겹친다고 봐야 하나요? 안 겹친다고 봐야 하나요?가 무슨 말씀이죠? 5월 12일하고 8월 16일이 겹치는가 안 겹치는가? 이 무슨 말씀이죠? (5월 12일이랑) (8월 16일이) 겹친다? 안 겹친다?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달러의 원화 환율 오늘 완전히 구름 밑에 처박혔죠. 구름 하단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받을 기대했는데, 구름 하단에 지지를 받을 기대했는데 드디어 구름마저 무너뜨렸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RSI도 보다시피 RS 70선 밑에서 사라, 미안하다, 다시 팔아라 해죠. 매도. 하락세입니다. 이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까? 그죠? 반등하더라도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08년 이후로 14년 만에 60원 정도 떨어지는 게 이제 14년 만의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락에 따르는 갭도 나타났고, 그러니까 약간의 반등, 눌림목, 구름 근처까지 반등은 예상됩니다만은 이 구름을 다시 넘어야 상승세가 될 텐데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밀렸죠. 그죠? 구름 받고 완전 밀리고 말았습니다. 달러의 원화 환율이 떨어진 것은 현재로 봐서는 시장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미국 CPI가 왕창 떨어졌다. 이게 이유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그죠? 코로나 정책을 봉쇄를 완화할 거다. 고 나왔고요. 세 번째로 그 소위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 같은 데서 환해지, 그죠? 를 해가지고 달러 매도 쪽으로 계속 나올 거다. 달러 매도로 나올 거다. 이런 정부가 이거 발표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환율이 60원 떨어지는 요소 작용했죠. 아침에 CPI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한 30원 정도의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이후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뉴스가 터지고 더구나 정부는 정부대로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연금이라든지 동원해가지고 소위 환해지 물량을 늘려가겠다. 환해지가 뭐 해외 투자에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 달러가 있는데 해외 달러 투자잖아, 그죠? 요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원화 환율을 확장하기 위해서 달러를 매도할 거다. 해지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게 국민연금의 달러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거라는 예상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환율이 왕창 떨어졌습니다. 뭐 미국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거는 당연하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CPI 때문이고. 그래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떨어짐으로 따라 가지고 달러 대 원화 환율 주가도 올랐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가가 너무나 급등했고 환율은 너무나 급락했으니까 다음 주에 조금 반등하면서 뭐 환율은 구름 근처까지 가는 주가도 약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 너무나 급락했으니까 그에 따르는 반등 반락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난리죠, 그죠? 비트코인 난리죠. 뭐 미국의 거래소 하나가 거의 뭐 부도 직전까지 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리만 사태 비슷하게, 그죠? 리만 사태 비슷하게 비트코인에서의 리만 사태라 그러면서 시장이 난리가 나다 보니까 비트코인 와상창 빠졌고요. 사실 여기서 이 매도죠, 그죠? 이미 매도 신호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CCI 70m라서 매도 신호.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또 뭐죠? 하나 어디 갔냐? 그 이더리움도, 그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미 매도 신호죠. 그죠? 여기서 매도 신호 제가 S라 써놨습니다만은 여기서 매도 신호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 소위 위험 자산, 안전 자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코인 생태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름대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본다면 뭐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CCI가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당분간은 상승 속으로 돌아서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우리 뭐 저녁별 새벽별 했던 거 다 막장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주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날아가고 있으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물론 요거로 봐서는 혹시 이 다이버전스 냄새가 좀 나긴 해요. 다이버전스 냄새가 좀 나긴 해요. 하지만 다이버전스가 되려면 어찌 됩니까? RSI가 요점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요점 밑으로 내려가 여기가 다이버전스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주가가 더 떨어져 가지고 다이버전스의 가운데점 이 이하로 떨어져야만이 뭔가 다이버전스가 확실해지는 거니까 지금은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RSI가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다이버전스라고 미리 서둘러서 매도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성급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텐데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 분위기라 그러면 얘도 이럴 쪽 가능성이 높죠. 그죠? 뭐 나머지 오늘 오래간만에, 그죠? 오래간만에 카카오, 그동안에 압박과 서름에서 헤매던 카카오가 15포인트 올랐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뭐 15%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10% 상승했고요. 또 뭐죠? 카카오페이는 상갔나요?
카카오페이는 상한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카카오페이는 상한가 같네요. 29.92%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예. 근데 해피되면 상한가 가긴 갔는데 상한가까지 가긴 갔는데 구름에 딱 걸렸네. 구름 상단에 딱 걸렸네. 그죠? 그 다음이 관건이죠. 이 저항을 이겨낼 수 있다면 좋은데 이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면 좋다 말은 거죠. 요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걸 이겨내면 가는 건데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또 악몽이 재현될 공산도 있으니 요거는 이후에 향후의 움직임을 보는데 구름 밖으로 나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나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를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눌림목을 만날 때 이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아도 되니 오늘 만약에 물론 예전에 샀다 그러면은 상한가 쓰니까 기분 좋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상한가 갔다 그래서 따라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 두고 보고 있다가 구름 밖으로 나가는 꼴을 보고 밀리면 그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상승 시작이라면 코스피를 크게 보면 3파 상승이니까 3316 돌파하면 되겠네요. 와, 이제 고담 줄론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렇지,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게, 여기가 3316의 고점이고, 이게 조정 파동이죠. 그죠? 이게 뭡니까? 여기가 상승이고,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조정이잖아요. 그죠? 그 만약 여기가 끝이라면, 상승 시작이라 한다면, 이 상승 시작은 당연히 이거 넘어가겠죠. 이게 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야기 되는 거지. 이게 3316이고, 여기가 2134고, 그죠? 우리 지금 6이란 이야기, 여기. 그러니까 올라가면 당연히 이걸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이죠. 지금 대신에 이 논거는 뭡니까? 지금이 상승 시작이라는 가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상승 시작인지 아닌지 어쩌하노. 그래서 2546을 요거죠. 그죠? 2546을 넘어가는지 봐라. 맞습니까? 2546을 넘어가는지 봐라. 그러면은 좀 더 확실해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요. 저도 방송국에서 앵커도 하고, 그죠? 해설위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예전부터 방송이라 그러면 오랫동안 방송에 나가봤는데, 방송에서 말하지 않는 상태로 30초만 있으면은 그게 당장 뭡니까? 방송 사고입니다. 그죠? 뭔가를 계속 떠들어야 돼. 하다못해 음악이라도 나가든지 뭔가 이야기가 내야 되니까 잠시 커피 마시느라고 뭐죠? 침묵이 있는 게 방송 사고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솔직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3시 반에 다가올수록 야 오늘 방송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방송하지 말고 도망갈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고 보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일이 겹쳐가지고 다음 주는 한 주일 동안 그죠? 다음 주 동안 한 주일 동안 제가 방송을 쉬죠. 그죠?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한 주일 동안 방송을 쉽니다. 다행스럽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저는 다음 주 하루 쉬고 11월 22일 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야말로 참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여행을 가는 거라서 좀 설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결혼으로 몇십 주년 되는 날입니다. 몇십 주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여간 간에 결혼 몇십 주년인데 이번에 그걸 안 가면은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가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쉬시고요. 잘 보내시고 다음 주 11월 22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